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즉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초기 원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입자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원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원자는 바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를 부를 때 중성 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성인 이유가 뭐냐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랑 그리고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는 항상 중성이다. 그리고 원자 핵하고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 핵은 자세히 보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양성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플러스 1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거.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그리고 둘의 질량은 거의 같은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미세하게 좀 더 커요. 그리고 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성자는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이 중성자들은 서로 양성자들끼리 막 달아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플러스 전하끼리만 있으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막아준다. 그래서 양성자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성자들과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쿼크는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가장 기본 입자예요. 그리고 3개의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양성자에 있는 쿼크랑 중성자에 있는 쿼크랑 달라요. 양성자는 이 U라는 쿼크가 2개 있고, 중성자는 U라는 쿼크가 1개 있는데, 이 U라는 쿼크는 바로 위 쿼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D라는 쿼크는 아래 쿼크라고 불러요. 이 위 쿼크를 영어로 표현하면 업 쿼크가 돼가지고 이 앞 글자를 딴 거고, 아래 쿼크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다운 쿼크가 돼가지고 이 아래 글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질량이 더 작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래 쿼크가 위 쿼크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빅뱅을 함에 따라서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처음에 이 빅뱅을 하고 나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주는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죠. 왜냐면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질량은 일정하죠.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죠. 그리고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증가하니까 밀도는 낮아지고 있고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빅뱅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원래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는 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또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점이었죠. 그런데 이 점이 대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너무 뜨거워서 입자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주는 대폭발이 일어난 직후 급격하게 팽창했어요.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졌죠. 이름에 따라서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바로 기본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분해될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쿼크랑 전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온도는 내려가고, 그럼에 따라서 쿼크 3개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됐어요. 이 양성자를 왜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냐면은, 수소는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원자 핵에는 이 양성자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점차적으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 조금 많은 질량을 버리기만 하면은 바로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질량을 더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래서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성자들이 양성자로 바뀌게 되고, 양성자들은 중성자로 바뀌기 힘들어다 보니까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보다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이때 온도가 10억 K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 비는 바로 3대 1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헬륨 원자 이상의 원자 핵들은 더 만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헬륨 원자보다 더 질량이 높은 원자를 만들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에 온도가 3000K 정도 됐을 때 온도가 많이 낮아졌죠. 이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바로 투명한 우주가 됐다는 건데요. 투명한 우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빛을 바로 방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우주론의 큰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서야 빛이 방출이 됐고 투명한 우주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전의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이전의 우주에서는 원자 핵하고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빛은 이동하다가 전하를 띤 입자를 만나게 되면은 직진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원자 핵하고 전자에서 다 계속 반사가 됩니다. 우주에서 빛이 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주가 굉장히 까맸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원자가 생기고 난 후에는 이제 빛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막빛이 직진을 하고 이때 우주가 투명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